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상황인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주전충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5대 10국이라는 좀 다시 한번 혼란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혼란기에 이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절도사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송나라 때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변방을 지키는 그냥 군사령관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군대의 수장인 사람들이 이러한 반란에 가담하면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를 송나라가 다시 한번 재통일하면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북방, 즉 중국 북방에서도 유목민족들끼리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요. 랴오허강이라고 해서 요하라고 얘기하는데, 요하 상류에 있는 거란족이라든지 또는 11세기에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하라는 애들이 등장을 하지. 얘는 탕구트족입니다. 탕구트. 자, 이런 애들이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반도와 이제 기타 지역에 보시면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운남지방이라고 해서 남서쪽에 대리라는 나라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운남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삼국지에 보시면 그 제갈량이 한번 남방 정벌을 하잖아요. 예, 그때 가던 지역이 운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북베트남이니까 역시 중국보다 남쪽에 있겠죠. 바로 맞닿아 있는 남쪽에 북베트남 쪽에는 대월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요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북방,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중국 서쪽, 그 다음에 중국 남서쪽, 그 다음에 중국 남부에 이런 나라들이 성립을 하게 되고, 각각은 이런 국제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자, 동아시아의 각국이 사절을 파견하고 그리고 교역을 하고요. 이런 것 통해서 다원적으로 여러가지로 국제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는 꼭 좋은 쪽으로의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가령 거란과 송나라, 그 다음에 고려와 거란, 그 다음에 대월과 대리, 그 다음에 서하와 송나라, 자, 요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송나라가 이 북방민족들과 대체적으로 다 한 번씩 갈등을 벌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도 거란을 상대로 3번의 항쟁 끝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감찬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감찬 장군의 무슨 대첩이냐? 바로 귀주 대첩이 되겠죠. 그죠? 예, 귀주 대첩으로 우리가 거란의 최종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거란이란 나라는 요란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지금 여기 지금 쪼그라져 있는데, 이 금나라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여진족이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는 이 요 나라가 강성했고, 그 다음에 이 송나라의 서쪽에는 서하란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운남지방인 대리란 나라, 그 다음에 이 북베트남, 베트남 북부겠죠. 여긴 대월이라는 나라, 이렇게 있었고요. 대리와 대월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와 서하가 싸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와 요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란과 제가 지금 선을 잘못 건데, 자, 이 두 나라가 또 역시 싸우고 있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나라 볼게요. 요나라. 자, 먼저 거란족이 세운 나라고요. 자, 중원의 선진문물 전파로 유목민족 성장을 촉진하게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요인, 중원의 선진문물 전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나라가 즉 거란족이 왜 중국 본토로 남하하게 되느냐, 연평균 기온이 매년 갈수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도 마찬가지고 북부의 여진도 마찬가지고 몽골족들이 좀 따뜻한 곳에 찾아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특히 요나라는 요하강 상류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있었던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요나라를 만든 사람은 야율라보기라는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916년 즉 10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요나라는요 건국되고 나서 10년 뒤에 정확하게 발해를 멸망을 시키고요. 연운 16주라는 곳에 차지를 해요. 자, 연운 16주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자, 이 위치에 있는 현재 이제 중국의 지명 중에 무엇이 있느냐? 북경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연운 16주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운 16주라는 곳은 물론 북경이라는 지금 현재 북경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했지만 하북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운 16주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경제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아무튼 요나라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송나라를 압박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요나라한테 못 이겨서 이 송나라는 맹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여서 매년마다 요나라에게 비단과 은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라는요 되게 잘 나갈 당시에는 송나라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나라만큼 컸던 이 발해 역시 소위 말해서 귀족의 내분이 있었을 그 상황을 잘 이용하여서 멸망시켰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라는요 중국 영토를 일부 흡수를 하면서 통치 체제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남명관 제도와 북명관 제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보자면 남명관이라는 곳은 농경민들을 위한 삼성 육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족들을 대상으로 이런 남명관 제도를 운영을 하였고, 그다음 유목민족을 위한 북명관 제도도 같이 하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각 민족들을 통치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같이 중원의 그런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 선진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문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란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은 불교를 숭상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라, 즉 서쪽에 있는 하나라에서 서하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나라에 대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탕구트족이 건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북서부 간수성 산시성 부근이라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서부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서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에. 왜냐, 완전 서부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아까 누가 있었냐, 티베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서부에 여기에는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대월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북서부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무역을 중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비단길은 이렇게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란과, 즉 여기 있었던 요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에 있었고, 송나라를 임금의 나라, 그다음 하나라를 신하의 관계로 설정을 했지만, 사실상 뭐냐면 송이 이런 임금의 위치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되려 하나라에게 비단과 은을 제공해주는, 역시 맹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패라고 그래요. 세패. 자, 서하 역시 고유문자를 제정을 하였고요. 불교를 숭상하였고, 특별하게 이 나라는 과거제로 시행을 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나라 볼게요. 금나라. 자,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서 완옌부 또는 완안부라는 그 여진족의 하나의 이제 그런 커다란 왕족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죠. 예, 이런 왕족에 해당하는 완옌부 또는 완안부라는 애들이 이 금나라에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왜 완옌이라고 하냐, 왜 완안이라고 그러느냐, 바로
이 완안의 아골타라는 사람이 이 금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골타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썼을 때 아골타고요. 이 소위 말해서 여진족 말로 얘기하면 아쿠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아쿠타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합하고 건국을 합니다. 즉, 이 금나라를 세운 사람의 왕족이 누구냐면 완옌부 또는 완안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세기가 되겠죠. 그죠? 12세기에 만들어져요. 송과 연합을 하여서 요나라를 멸망시켰고, 곧 이 송나라의 화북지방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북송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송이 성립을 하죠. 자, 남송은 이렇게 금나라에게 쭉쭉쭉쭉 밀리면서 군신관계를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남송은 금에게 비량과 은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아까 송나라가 남송이 되기 전까지는 요나라에게 세패를 바쳐왔고 하나라에게 세패를 바쳐왔어요. 네, 그런 내용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서하와 고려도 금나라에게 조공을 합니다. 고려가 금나라에게 조공을 하는 거는 이자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들은 맹한제와 모극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맹한모극제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거는 여진족만의 소위 말하면 여진족만의 그 군사 조직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모극이라는 것이 일모극이 죄송합니다. 1맹한이 15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맹한은 1000부장, 그 다음에 모극은 100부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진족만의 군사 조직을 어떻게 하냐면 1모극은 100명의 군사를 징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100명의 장을 우린 뭐라 하냐면 모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5극이 모이면 1맹한이 돼요. 그래서 1맹한은 그러니까 1맹한이라는 거는 이제 1000명이 되겠죠. 그죠? 그 1000명의 장이 누구냐? 바로 맹한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맹한모극제라고 하는 거는 여진족의 군사 조직을 의미하며 평상시에는 군사 조직이 아니라 행정 제도로서도 이 맹한모극제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현제라고 하는 건 역시 이원적 통치제를 쓴 건데 농경민에게는 주현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현제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역시 이원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진문자를 제정하게 되었고 불교를 숭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북방민족의 나라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송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